안녕하세요. 첼리브레입니다. 어저께 좀 약간 올라가서 6,900달러를 지지하지 않을까, 또다시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게 이제 만든 어떤 그 암호자산 시장이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6,7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이제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어떤 그 주체적인 어떤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유 시장만 빼고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제 마감된 게 그렇게 썩 긍정적이게 마감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예측하셨겠지만 아직까지 그 전염병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황이 아니라 피크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움직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실질적인 거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PMI 제조업 지수가 현재 유럽에서 급락을 하고 있다. 이거는 아마 북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나마 아시아 쪽은 약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하고 스페인 전반적으로 아마 여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까지,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 주식 같은 경우 더 이상 볼거리도 없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이제 핵심 키포인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를 제가 이제 추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보거리를 찾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에잇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목, 컨퍼런스 이제 제목인데, 이제 암호자산하고 이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번에 여기를 참여를 해요. 근데 기존에는 이런 컨퍼런스가 있으면 코인 대표들이 이제 코인사 대표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거는 그런 급이 아니다. 조금 급수가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놀랄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올 텐데, 자, 이 날짜가 언제냐면 7월 20일에서 7월 21일이에요. 자, 이 날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언제 정도의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걸 아마 예측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분기가 아마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랑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랑 보시면 될 것 같고, 암호자산에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 있는데, 모건클릭 자산운용사하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를 제가 좀 많이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이 사람이 앤서니 폼플리아노라고 해서 이 대표가 이번에 연설자로 또 참여를 해요. 자, 그리고 보시면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기존에 보셨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참여를 하고, 아메리 트레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키움증권이죠. 거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참여를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 T0라고 그래가지고 증권형 토큰의 대표적인 어떤 그 코인사죠. 이번에 참여를 하고, 판테라 캐피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코인데스크도 이번에 참여를 하고 있고, 자,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서 이번 뭐 베리 실버트가 직접 나오는 건 아닌데 그 밑에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그 투자자가 이번에 참여를 하고, 자, 제미니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 연설자로 참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에서 또 한 분이, 다른 분이 또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나스닥에서 이번에 마켓 레포터 쓰시는 분 있죠. 그분을 이번에 여기 또 참여를 시켜가지고 뭐 연설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암호자산 시장하고 나스닥이란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주식시장하고 개연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의 인덱스 지수를, 암호자산 시장의 인덱스 지수를 올려놨다는 거는 분명히 그 연결 상호 고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쪽으로 서서히 몰고 간다, 그런 걸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포브스지에서도 이번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협력사를 또 말씀드리면 IBM이 있고 피덱스가 있고, 자, 인텔사가 있고, 리플이 이번에 또 협력사로 등장을 하고, 딜로이트, DHL, IDC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여기도 이제 되게 큰 회사거든요.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포브스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코인베이스, 하이퍼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어셈블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이번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정부 기관에서 직접 참여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협력사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UCLA, 텍사스 주립대, 그리고 스탠포드, 뭐 대학 같은 경우도 허접한 대학이 아니라 좀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명망 있는 어떤 그런 학교들도 많이 협력해서 이제 참여를 한다,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인터내셔널 데이터 컴퍼레이션이라고 이제
IDC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IT 및 통신, 컨슈머 테크놀로지 부문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이다. 1964년 패트릭 맥거번 등이 설립했다. IDC는 전 세계 110여 개국의 국가에 1100명 이상의 시장 분석 전문가를 두고 있고, IDC 테크놀로지 부문의 미디어 리서치 이벤트 그룹인 IDG의 자회사이다. 자, 1964년도에 이 회사가 태어났고, 어쨌든 다국적 기업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건 맨 땅에 헤딩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다. 많은 기관 투자가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참여를 해서 뭔가 올 여름부터는 뭔가 대대적인 어떤 그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닷컴이죠. 50%의 직원을 감원을 할 거다. 비트코인 하빙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죠, 사실은. 근데 하빙이 온다는 얘기는 채굴량이 반으로 이제 감소된다는 얘기인데, 직원도 50% 감원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 사람들은 보통 이 뉴스만 보면 사람이 쫄 수밖에 없죠. 겁먹을 수밖에 없죠.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비트메인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닷컴이나 비트메인이나 어차피 비트코인 캐시를 중간에 두고 자웅동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거짓과 어떤 그런 거를 잘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US 국채 금리 같은 경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10년물짜리, 30년물짜리, 5년물짜리가 다시 한번 하락 마감이 됐어요. 자, 어저께 이제 장중 한때 상승 반전이 있다가 지금 하락 마감이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다가 어저께부터 이제 오늘 새벽녘에 하락 마감으로 이제 반전됐거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69%, 나스닥이 1.53, 그리고 S&P 500 지수가 1.53이고, 달러 인덱스는 그 반면에 0.44% 상승을 했어요. 자, 오일 가격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서 28달러 71센트로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어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난질에 불과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반등해서 마감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은 1621달러 14달러 38센트로 실버는 마감이 됐다. 자, 그래서 11% 정도, 11달러 정도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을 뚫을까 말까 하는 와중에 박스권을 결국엔 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6,900달러를 지지하는 거, 강하게 이제 추세 흐름을 만드는 걸 실패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 형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언급하는 많은 어떤 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박스권 하단 부분이 5,8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박스가 형성된 거는 3월 20일부터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지리하게 끌고 오고 있는데, 급락세가 이제 출현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5,8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이번 달 중순까지 만약 떨어진다면 절대적인 매수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1000단위 정도 있는 것만 제가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탈리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 수가 14,681명, 스페인이 11,025명, 미국이 6,900명, 그리고 프랑스가 6,400명, 그리고 영국이 3,600명, 중국이 3,300명. 중국은 뭐 이걸 뭐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알아서 보셔야 되고, 이란 같은 경우 3,200명, 그리고 네덜란드가 1,400명, 1,500명 가까이,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1,200명, 그리고 벨기에가 1,100명. 지금은 스웨덴으로 넘어갔는데 스웨덴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 전 국민의 50%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뉴스 보도를 제가 본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 나온 걸로는 프랑스 대입 시험까지 지금 취소됐다. 거기다가 미국 확진자가 어저께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2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6만 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에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174명이죠. 예, 그래서 뭐 저는 한국 같은 경우 그래도 대응이 나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전염병의 어떤 진원지가 지금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어떤 사태를 이용해서 거대한 갬블링을 지금 하고 있다. 사람들의 어떤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원래는 4월 15일 날까지 이제 폐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4월 30일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또 바꾸셨죠. 그럼 또 중요한 건 시간이 또 흘러가면 또 이제 미룰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5월 언제까지다.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더 빨리 이런 어떤 그 많은 사망자들이 죽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니면 미국 경제를 프로텍팅하기 위한 하나의 뭐 그런 거를 뭐 사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일가를 통해서 지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중국하고 이제 예전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가라앉았다. 다시 발생됐다. 이런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의 제목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것도 한 1년 정도를 계속 그랬죠. 미중 무역 갈등 이제 사라졌다. 근데 또 이제 한 달 지나면 또 다시 미중 무역 갈등 다시 발생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탕과 냉탕을 계속해서 이제 계속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전염병 사태 같다 지금 이거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쨌건 이런 뉴스를 보실 때 잘 새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거짓과 진실을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그리고 빗썸 글로벌이 마진 트레이딩을 지금 런칭을 시켰다. 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페어된 테더에 관해서. 그래서 전 이것도 사실 되게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암호자산 시장에서는. 빗썸 같은 경우 뭐 거래량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인프라 구축을 계속 이렇게 생태계를 넓혀서 확장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서 이 시장에 얘네들이 만약에 진짜 다 털고 빠져나갈 거라고 그러면 이런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유동성 공급을 가장 많이 하는 게 USDC하고 테더인데 특히나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가장 월등하게 거래량이 많은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하나의 줄을 하나 형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코인 상장 페이지 중 비트스탬프가 G캐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3월 31일 날 비트스탬프는 2개의 스테이블 코인과 1개의 프라이버시 코인을 포함하여 7개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탐색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 목록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더리움 클래식, 스텔라 루멘, 그리고 팍소스 스탠다드, 그리고 제로엑스 USD 코인, 그리고 G캐시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게 뭐냐면 비트스탬프가 새로운 암호 자산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2017년 비트코인 캐시 이후 거래소의 첫 번째 상장이다. 2017년에 상장을 시키고 지금 3년 만이래요. 근데 얘네도 지금 마찬가지로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달 사이에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고, 유니온 뱅크에서 지금 물리적인 어떤 그 돈들이 끝을 향해서 달려갈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사라질 거다. 이런 어떤 그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단이 길어질수록 전통적인 현금 공급망이 더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디지털 현금 및 통화, QR코드 및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을 테스트, 개발 및 배포하는 데 더 개방적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암호자산 수탁관리 서비스에 관해서 먼저 앞서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분명히 신한이나 뭐 우리나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후발로 다 점진적으로 이제 지금 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면에선 다 뭔가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뉴스는 7월 20일 날 개최되는 컨퍼런스에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대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나게 많이 전과 후가 많이 바뀔 거다. 피지컬한 세상에서 피지컬하지 않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세상,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적인 어떤 그 세상으로 창궐하면서 분명히 그 안에서는 디지털 암호화폐,
뭐 CBDC라든가 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어떤 이 코인들이 분명히 생태계 구성에 일조를 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주말들 다 잘들 보내시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